안녕하세요. 구독자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데 구독자가 잘 성장하고 있질 않네요. 혹시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어떠한 의견이든 자유롭게 내주시면 소통하면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은 자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피드백 맞습니다. 해주면 정말 낮은 자세로 진짜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어떤 의견을 주셔도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정강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정책 대결을 빌드업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8일 세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5호 정책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저희의 생각과 이것이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한 비판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편안하게 토크하는 느낌으로 반말로 이하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억가 중에 억가라고 봐요. 그 정치인들의 정책 제안은 그 자체가 이렇게 갈라치기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치. 이 정책 수혜자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치. 이준석이 이 갈라치기라고 욕을 먹는 것은 그 당장에 이 이슈 파이팅에 자신이 없는 다른 정치인들이 쓰는 어떤 회피 전략이거나 아니면 네가 하면 갈라치기고 내가 하면 갈등 조정이다 이런 식의 어떤 모순적인 태도에 난 불과하다고 봐. 그치. 사실 나는 갈라치기가 뭐 상대를 악마화하고 정말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오롯이 목적이면 그건 나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준석이 뭐 여성 징병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정말 뭐 숙고도 없이 툭 던져놓으면 이건 나도 욕할 것 같아. 정말 너무 의도가 투명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피부에 지금 와닿는 문제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평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천억대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 중 3천억에 가까운 노인 무임 비용이 수익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면 적자폭은 60% 이상 가까이 6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었어. 그치. 그리고 영업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전까지 그 영업 손실 중 노인 무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비중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 그치. 그리고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던 1984년에 노인 임금 비중은 4%였고 지금은 20%고 너 누구나 알잖아. 계속 노인은 늘어날 거고 수익 구조는 악화될 거라는 걸. 그때 만들어진 제도를 사실 그대로 쓴다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지. 심지어 이거는 소련에서 보고 온 정책입니다. 좀 헤드라인만 보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월 1만 원 교통카드로 지급을 하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랑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하철 없는 곳 사는 노인들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10,000원 다 쓰고 나면 40% 요금 할인을 적용해서 충분히 노인들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이 정책을 약자를 핍박하는 정책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조금 어이가 없지.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오히려 이 소련 정책에서 이제 선진국식으로 그치. 다른 미국이나 뭐 서유럽의 선진국식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그치.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진중권 교수가 CBS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가져오려고 해. 특 갈라딱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안티페미니즘 하면은 그 여성을 갈라침으로써 남성표만 얻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잃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자기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라도 어딥니까?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노인들을 딱 갈라침으로써 젊은 층의 표를 얻어가겠다.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젊은이들은 안 늙을 것 같아요. 언젠가 늙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당신들 우리 세대가 지금 그 젊은이들 무상교육 시켜줬잖아요. 저한테 그거 손가락질 하지 마찬가지예요. 마시고. 이게 뭐냐 8천억이란 말입니다. 방시혁 씨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3조가 넘어요. 그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한 개인이 가진 자산에. 갑자기 방시혁 씨 얘기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자산가들의 자산만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도 못 해주냔 말이죠.
자, 여기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진중권 교수야말로 지금 뭔가 그 안티페미의 선봉장을 활약하는 이준석과 아주 혐오에 찌들어서 오늘은 어떤 약자를 두드려 팰까를 찾고 있는 가상의 그 2030 남자 그룹을 만든 다음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뭐 복지를 다 뺏자가 아니라 정말 수익구조를 현실화해서 복지를 조정을 하자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 너희들도 무상교육 받았잖아 하면서 하는 거야말로 정말 젊은 사람들을 아주 생각 없고 그냥 혐오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하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오히려 보여.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방시혁 3조 드립도 정말 택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하이브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3천억을 냈던 회사고 앞으로 창출할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한데 비해서 그치. 이 서울교통사의 계속된 적자는 이 공공교통이라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 그치.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치. 또 참. 이렇게 숙고한 노력이 안 보인다. 그냥 진짜 단순히 진짜 갈라치기라고 씹기 바쁜 모습이 아닌가. 그치. 뭔가 악에 바친 모습이야. 어디서 이렇게 버튼이 눌렸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것도 이 CBS라는 이 걸출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다는 게 참 진 교수님답지 못하시다는 생각이 드네.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또 복지 축소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하고 싶어. 먼저 또 용해인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지원도 확대하고 대중교통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는 것, 대중교통이 훨씬 더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여기서 비용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좀 역행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좀 오히려 최근에는 네. 이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하는 것을 이준석 위원장에게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지에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가뜩이나 지금 뭐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복지는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는 현실성이 없지 사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글도 보니까 모두의 티켓법이라는 제도를 설명을 해놨던데 이제 주요 골자가 연 100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률을 뭐 높이겠다 이런 소리인데 결국 공짜 티켓을 신나게 남발을 하고 그리고 교통사의 손실은 전혀 보전하지 못하는 제도로밖에 나는 안 보여. 그치. 내가 머리가 딸려서 그런지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단지 뭐 페북에 올려서 이분이 혼자 뇌내망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 그래서 이 기본소득당 그 정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 얼마 안 되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기사들을 보면 1.5조고 그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 뭐 국토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쉽게 가능한 재원인지 모르겠다. 재원 확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정말 홈페이지에는 아주 쉽고 그냥 뭐 딸깍하면 되는 것처럼 해놨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해. 복지를 지출이라고만 보는 것도 잘못되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뭐 100회 이용권이 그리고 인정을 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시킬 거고 환경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막 비용으로만 다 말하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용해인 의원이 막 정책 토론 같은 데서 성공 모델로 스페인의 경우를 든단 말이야.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횡재세를 걷어서 재원으로 썼어. 내가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진중권 교수랑 용해인 의원처럼 당신 지금 또 부자를 악마로 해서 지금 갈라치게 하는 거냐 라고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건 정말 토론해봐야 될 내용이니까. 똑같이 용해인 의원도 공론장에 나오니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기고 이준석의 혐오 정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나는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첫 번째 정책이 아니야. 앞에 4개인가 5개를 내고 또 내고 있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면서 하나 지금 걸리니까 또 혐오한다. 이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정말 본인이야말로 왜 지금 본인들이야말로 이거에 지금 발끈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뭐 이제 했던 얘기 계속 하게 되지만 갈라치기 앵무새들처럼 계속 했던 얘기 하게 되지만 갈라치기 운운하기 전에 대안부터 갖고 나와라. 그치. 그렇게 무임승차 폐지가 마음에 안 들면 정부 기본 예산 지원이나 운임 비용 인상이나 이런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해. 그런데 뭐를 들고 나오던 그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또 정해져 있고 그것 또한 갈라치기로 그치. 이 사람들 놀리면 보일 수밖에 없어. 어찌 됐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제 노령화가 이 급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지 않고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기 어렵다.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내 결론이다. 그치. 이것도 갈라치기라고 하면서 정말 연금 개혁 같은 진짜 어렵고 조심스럽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회장을 만들려 하는지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이민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의 각성을 간곡히 기원하고 정말 좀 수준 높은 그 공론장이 담론이 오가는 그런 공론장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